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밝히고 있는 가장 큰 성과는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50년 이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그리고 또 제가 제목을 문 정권이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뒤통수를 쳤다, 중국에게 백기 들었다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지, 또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는 여당들이죠. 여권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고 트랩을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데, 표정 밝은 표정 아닙니다. 고국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밝은 표정 아니죠. 김정숙 여사와 같이 안 가서 이렇게 밝은 표정이 아닌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정이 어둡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는 외교적 쾌거이자 건국 이래 최대 성과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성과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화자찬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국제정치를 전공한 이 정치학자로서 제가 아무리 봐도 성과라고는 전혀 없고, 지금 이 양 강대국에 끼어서 이 샌드위치가 되어서 지금 낑겨서 어떻게 죽을 듯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최대 성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유는 뭘까?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 지침 굉장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미사일 지침 정말로 이들이 추진을 했을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숟가락 얹기 달인들이에요. 남들이 다 해놓은 거를 그냥 숟가락 얹어요. 미사일 지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어떤 숟가락을 얹었는지 보겠습니다. 5월 23일 날 김현종 청와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이 미사일 지침 해제된 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자화자찬하면서 이렇게 숟가락을 얹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 산업발전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숟가락 얹기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 일단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경부고속도로. 거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가서 눕고 했었죠.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IT 산업발전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저도 겪었고 여러분들도 겪었는데, 그때 유비쿼터스니 뭐니 해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오고 저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휴대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IT 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도에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보통신부를 창설했고, 1995년부터 정보통신산업 육성 전략이란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 80개 도시를 광 케이블로 엮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이 5개년 계획을 1995년도부터 추진해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권 바뀌었죠. 그건 이제 자기가 이어받아서 숟가락 얹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인터넷 이거 김대중 대통령 실적이다, 업적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은데, 그건 이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을 뿐이에요. 실제 고속도로를 닦은 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했다. 이제 미사일 지침 해결했다 이거예요. 이거 지들이 했냐? 아니죠.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가니까 미국이 야, 니들 이거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뉴스핌 통신사죠. 여기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미국 백악관 발표와 정보를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5대 핵심 의제는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중국 문제, 한미 기술협력, 한미일 삼각공조다. 청와대는 미국이 최대 교육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일본과의 정상회담 때처럼 중국을 직접 거론하거나 군사 분야 협력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거짓말이 바로 들통났죠. 자, 이 언론사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한미동맹, 북한 문제, 중국 문제, 한미 기술협력, 이제 백신하고 이제 이 반도체 문제죠. 그리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 이 5개다. 여기에 미사일 지침 이야기 있습니까? 지금 이들의
그 이벤트 좋아하는 탕모씨 하고 해가지고 하는 이들의 어떤 행태상 만약에 그걸 하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꼭 주권을 찾고 오겠습니다 하고 막 난리가 났었겠죠. 그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미사일 지침은 전혀 뜻하지 않은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또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이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일본과의 정상회담처럼 중국을 직접 거론하거나 군사 분야 협력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이렇게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나니까 당장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도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워딩을 뽑았고 많은 언론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군사 분야의 협력까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이징을 타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첫 타이틀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자기네들이 했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갔더니 야 니들 이거 좀 받아. 어떡할래? 할래? 뭐요? 예?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이 했다고 숟가락을 얹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사실은 정답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미사일 지침 종료는 우리의 어떤 국가적 역량이라든지 위상 그리고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일단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양자 협의를 맺어놓습니다. 과거 소련도 이 공산권의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양자 협의를 맺어놔요. 왜냐? 핵의 확산을 하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만 핵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만 핵 펀치를 가져야 되니까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개연성이 있는 나라, 어떤 그 전력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다 이렇게 제한을 해 놓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핵을 투발하는 수단이니까. 우리나라도 핵 개발하다가 사실은 뭐 들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주의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핵 개발하고 나서 들키고 그 핵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을 투발하는 수단인 탄도미사일, 백곰 미사일 우리가 만들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이제 다 걸린 거죠. 그래서 1979년도에 한미 미사일 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핵 개발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40여 년간 우리는 핵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은 핵을 개발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감을 준 거 맞습니다. 비확산 모범국 맞죠.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한미 미사일 협정이 이제 종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들이 쭉 정말 도덕적인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는 주변국의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중국 측으로부터 어떤 항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일단 주말이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월요일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자들이 또 거짓말합니다. 연세대 교수 출신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연세대 정외과 출신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교수라는 자가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어떤 거짓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국을 고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중국이 불편해했다면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800km 최장거리를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불편해했어야 했다. 자, 이 말이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중국을 고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건 뭐 당연히 거짓말이고 이건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고. 왜? 자기네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갔는데 그냥 니들 받을래? 예? 예. 이렇게 된 건데 뭐 고려해 보지도 않았죠. 두 번째,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800km 최장거리를 늘려놓았다. 사거리를. 800km 사거리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늘려놓은 거예요.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그 800km의 최대 사거리에서 탄도 중량 제한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800km를 마치 자신들이 해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 800km마저도 중국이 고려된 겁니다. 왜냐? 우리 강화도에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 본토의 최고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다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강화도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900km예요. 그리고 포항에서 일본 도쿄까지 924km예요. 그러니까 800km로 딱 묶어놓으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베이징, 도쿄, 자기네들의 수도가 타격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800km의 의미는 대한민국 영토 중부지역에서 북한의 함경북도 끝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최대 사거리가 800km.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수도를 타격할 수 없는 맥시멈 거리. 이게 바로 800km예요. 그런 거지 무슨 뭐 중국이 고려 안 된 게 아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중국이 고려됐던 게 800km였고 그 800km마저도 중국을 고려해
했기 때문에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는 1000km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 안 된다. 800km. 그때 일본도 압력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800km가 된 거였거든요. 이거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 최종건이의 거짓말이 아니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희 은사님입니다. 김태효 교수가 당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여기도 이제 연세대가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태효 교수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외전략기획비서관을 하면서 이뤄낸 거예요. 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한미 원자력 협정 그리고 미사일 지침 이거 반드시 해결하는 게 나의 목표다 라고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원자력 지침은 이제 안 됐죠. 미사일 지침 이렇게 좀 대폭 느렸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했다 이겁니다.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아니면은 역사를 좀 모르고 있었던지. 자, 그리고 미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대시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희망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았냐? 당연히 우리가 뭐 미국에게 굉장히 부탁해서 문구를 많이 가다듬었죠. 그러나 바이든의 기자회견에서의 대답을 보면 대만 이야기, 그리고 인도태평양 문제, 항해의 자유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고려 안 했다는 우리 정권의 속내 사실은 아니죠. 중국을 너무너무 생각하죠.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저도 사실은 거기에 속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안보는 진보가 더 좋아요. 사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핵잠수함, 항공모함 막 이야기했었죠. 그래 놓고 딱 대통령 되자마자 강경화를 외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가서 뭐라고 했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군사 동맹화를 막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불 정책을 지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게 주권 국가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게 사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사드 추가 배치 않겠습니다라고 지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제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고 있는 마당에 미국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 안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동맹을 막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본하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왜? 상황에게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외교부만 그렇게 중국에게 보고했겠습니까? 국방부도 보고했다고 지들 입으로 실토를 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2020년 11월 19일 날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드 주둔지에 공사 장비가 들어가는 이번 건은 사드 장비와 무관하게 주둔지 장병들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것이어서 중국에 알리지는 않았고 중국 측도 그런 취재는 공감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사드 미사일을 신형으로 교체하기 전에는 중국 측에 사전 설명을 했다. 사드 본 장비와 관한 정보는 중국에 미리 알려주고 있다. 아니 사드 미사일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데 그 안보를 지키는 그 대상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도 있지만 흑룡강성에서부터 상하이까지 완전히 한반도를 삥 둘러서 뚱펑 15를 비롯한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오직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한민국만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600여 기나 배치하고 있는 그 중국의 탄도미사일도 여격할 수 있는 게 사드예요. 그 적에다가 우리는 사드에 대한 정보를 중국에 미리 알려주고 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아니 얘들이 지금 무슨 간첩행위하는 건 뭐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바꿔서 이런 보고행위했던 것들 다 좀 가려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반발 안 한 까닭 지금 뭐 황구망이나 글로벌 타임즈 이제 이 황구15의 영문판이죠. 이런 데서는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외교 공식 라인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했거든요. 굽신굽신하면서 열심히 설명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소모라는 국회의원은 그 상황도 잘 모르고 자기는 뭐 아웃사이더니까 잘 몰랐겠죠. 좀 중량급 있는 인사들 중국에 보내서 설명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아 보니까 진작에 보냈네 벌써.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보냈답니다. 중국에.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보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발표 직후 한국이 중국에게 별도의 설명을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쿼드,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만큼 한국의 입장을 부연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중국은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서는 향후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도 부담이다. 정부는 한미 공동성명을 일반론적 언급이라는 취지로 중국 측에 설명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이 그간 표명해온 것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의 사후 설명을 전해들은 중국이 불쾌했다는 얘기다. 중국은 제3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등을 언급하는 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해왔다. 불쾌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빌었으면 그렇지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입장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세요. 제발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쾌했지만 이 한국일보가 사실은 요즘 굉장히 친정부 성향을 많이 띠고 있죠. 지난 정부까지는 중도적인 성향이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희한하게도 친정부 성향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런 한국일보마저도 불쾌함을 중국이 표시했다. 이 불쾌했다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빌었으면은 이렇게 불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공식 설명 안 내줄게. 네 입장 봐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국 앞에만 서면 정말 사라지는 주권입니다. 아니 50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시켜서 주권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입만 열면 떠들면서 지네들이 한 것도 아니면서 미국이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야 니들 그거 받아와 어때? 왜? 가로 속에는 야 니들 개발해서 그 다음 정권 보수 정권 들어올 때니까 우파 정권 들어올 테니까 걔들한테 미사일 잘 개발해서 넘겨줘. 우리 중국 좀 때리게. 자, 이건데 어쨌든 홍보 좀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주권 찾아왔다고 홍보하면서 사실은 자기네들은 중국 앞에만 서면 완전히 쪼그라드는 주권이에요. 아예 살아들어요. 진짜 주권 회복을 하면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일편단심 중국몽입니다. 중국은 큰 샤는 우리는 작은 샤이죠. 그래 알아서 계속 기어줄 거지? 중국에게 알아서 계속 기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몰라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을 사랑하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국가면 몰라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